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중국 블록체인 혁신연구센터 출범을 했다. 슬슬 대륙이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2023년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그렇게 싫다고 벤 때리고 다 나가라고 꺼지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조용히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중국 인구를 생각해보면, 물론 시장성도 크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이 가져갈 혜택은 인구가 작은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돈들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해외 국가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시스템을 완성시켜 놓으면, 디지털 안에서 사기를 치려는 그런 시스템들을 제거해 놓는다면 공산국가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을 더 믿을 수 있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도 줄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지키려는 소모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산업 전 부분에 대해서 초스피드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블록체인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 중 거의 60%를 갖고 있는 중국, 비트코인도 아마 60%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을 두려워하죠. 어쩌면 블록체인 생태계, 암호화폐 생태계를 중국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항할 만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암호화폐 하나를 지금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코인을 SEC와 소송 중에 맞닥뜨리고, 그리고 소송이 정리가 되면 완벽하게 발표를 하겠죠.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의 시나리오대로, 제 생각대로 지금 시장의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참여, 하지만 중국의 참여를 두려워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 또한 XRP를 두려워하죠. 미국이 XRP를 채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은 매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술력 평가를 하죠.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해서 매해 1등을 하는 코인 이오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상용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브릭스 국가들이 일단은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어플리케이션도 먼저 까는 놈이 장땡인데, 먼저 시작하는 놈이 어쩌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금을 더 많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미국은 금값 오르는 걸 억제하고 있고요. 금값이 올라버리면 어쨌든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미국의 금 보유량을 대외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았던 미국, 과연 그들이 말한 만큼 직접 실사도 하지 않았는데 금땡이가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전 세계적 트렌드는 어쨌든 달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디지털 위안화와 같이 쓰겠다는 코인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어쨌든 CBDC 디지털 화폐는 가장 위험한 게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노출,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이 세 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종이 화폐가 사라진다, 그리고 나의 모든 데이터를 정부 은행에서 감시하고 있다, 담배 한 갑을 사든 라면 한 봉을 사든 그 누군가는 알고 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어디서 뭘 쓰는지까지 다 감시하고 있다. 완벽하게 CBDC가 상용화가 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정부에서 클릭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 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를 원하는 건 민간인들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나 은행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죠. 어쨌든 국가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이런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빌미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보내는 건 디지털 위안화로 보내지만, 상업은행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부가 지정한 금액 정도만큼은 추적이 불가능한, 그들이 어디서 뭘 썼는지 잘 체킹되지 않은 암호화폐와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중국에서는 지정을 했죠. 6개 정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네오, 이더리움, 이오스, 테조스, 아이리스넷,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CBDC의 위험성, 인간의 존엄성 파괴, 그리고 은행 감시, 정부 감시,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중국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죠.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땅땡이가 큰 국가, 인구수가 많은 국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엄청나게 사회 간접비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신뢰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 블록체인 혁신센터는 지역대학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 및 기업과 협력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탐색할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센터가 기본 플랫폼 및 검증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기본 블록체인 이론, 핵심 기술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는 BAPEC, 베이징 아카데미 오브 블록체인 앤 엣지 컴퓨팅, 이곳에서 국영 중국 건설 은행을 포함한 50개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이 포기를 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부정적인 데이터들은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이 포기한다는데,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항상 중국 기사는 반대로 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한 번 더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건 중국의 개방, 대륙의 오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국은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않게, 미국 모르게 블록체인 혁신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요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주위에 한두 분 정도에게는 이제는 알려야 될 때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 지인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요일이면 꼭 한 번씩 보자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뵈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지금이야라고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지금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강조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이야.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한 적 있죠. 차트를 보면서 시장 참여를 하시려면 22,800불을 통과하고 비트코인 22,800불을 유지를 하고 그 라인을 지킨다면 그때 정상적인 참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2,800불 아래에 있지만 제가 선 2개를 그어놓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 사진, 이 안에서 횡보를 한다면 더 밑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 괜찮다, 그때 시장 참여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선택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아니면 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든 그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들은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를 때는 다들 쳐다도 보지 않았지만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전에는 엄마 미쳤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20대 아이들이 이제는 그 아이들이, 20대 분들이 엄마 그거 던지지 말고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던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중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가치는 상승을 한다. 그 누구나 인정하는 미래 가치를 느끼는 그런 가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또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점점 그분들의 생각들이, 젊은이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데이터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쨌든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아서 걱정들을 하시고 또 배신감도 느끼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충분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3년, 5년은 더 먼저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지금 미 정부가 거의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 거래소를 정리해주고 있다. 물론 FTX 사태가 한 번 더 시장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최근 바이낸스, 그레이스케일, 제네시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TCG까지 한번 쭉 훑었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영상 안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FTX 사태가 끝나고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되냐 아니면 하드월렛을 써야 되냐 라고 굉장히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업비트나 비썸은 안전하냐 이런 문의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냥 업비트나 비썸에 두시라. 괜찮다. 상관없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시장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 말대로 됐죠. 한때 또 FTX 사태 이후로 하드월렛 구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업비트, 비썸이 더 안전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융보안, 금융 혜택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탁월하죠. 법적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힘들 수는 있지만 업비트나 비썸이 털린다면 그리고 해킹당한다면 업비트나 비썸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소비자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영향력을 알고 있는데 보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안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빵형은 크라켄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 조치를 둘러싼 뉴스는 어쩌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큰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지적했다.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안전한 거래소, 안전하지 않는 거래소를 이제 이 정부는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소는 더 성장을 시키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래소는 안전한 거래소로 만들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빵형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잠시 물러나라.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난 몇 주 동안 긍정적인 글로벌 규제 개발의 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래야만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두바이와 호주 언급을 합니다. 가장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규제안을 갖고 있는 국가 호주 재무부 그리고 두바이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호주와 두바이 모두 다 리플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영국의 규제 진행 상황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영국의 협의는 기업이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하고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다. 영국이 지금 계속 글로벌 허브, 암호화폐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금융의 시초, 자본주의의 시초. 한 번 더 영국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영 제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너무나 티가 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들은 대환영.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그리고 블록체인의 이해 그리고 XRP를 잘 들여다보고 그들의 돈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지금 암호화폐에 먼저 투자하고 있는 마이너스 50%, 60%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저의 생각대로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지금 오르지 않고 있지만 그런 시장의 상황들이 저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또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월요병은 던져버리시고 가격은 오르지 않지만 어쨌든 희망적인 뉴스들 떡상할 수 있는 그 기초들이 점점 깔리는 것 같아서 저는 요새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들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전통 금융회사들의 암호화폐 참여 그리고 전세계적 암호화폐 인식 그리고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장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이벤트는
꼭 필요하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